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 이후에 이 추석 전 7거래일은 지수가 내려가는 경향이 보이고 추석 이후에 9거래일은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을 띈다라고요. 지금 지수 좀 시원찮게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추석 연휴는 기대해도 될까? 물론 올해 보장하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에 분위기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포트를 정비해놓고 가야 연휴에 조금 더 마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앵커의 올백 포트 좀 변화가 많았던 만큼 오늘 현재 포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곧장 열어보면서 전략도 나눠갈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양지수 빨간불이긴 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한 700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수에 대해서 오늘 좀 시원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연휴 이전에 이런 움직임이고 연휴 이후에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와요. 박 차장님, 실질적으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추석 전에 좀 빠지고 추석 끝나면 좀 오르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로 빠지면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달러가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하락을 하면서요. 94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달리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FOMC도 있고요. 24일 되면 관세 부과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시장 못 보는 사이에 큰일이 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주식을 먼저 파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야, 관세 그거 별거 아니었잖아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FOMC 금리 인상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거의 연휴 때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추석 이후에 괜찮은 시장, 왜냐하면 너무 싸요. 대한민국 주가가. 그래서 괜찮은 시장, 또 어닝 시즌도 돌아오고요. 괜찮은 시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총회, 한미 정상회담, FMC 회의 각각의 이벤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팔고 갈까, 현금화 시킬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럴 생각이 없네요. 포트 볼까요? 오전에 개장할 때만 해도 5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웬걸 점심때가 되니까 메디움 빼고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은 다 크지 않아요. 1% 미만 0.2%,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지온 오늘장 2% 올라가면서 수익률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수익이 나주는 움직임은 오늘 포트 내에서 없네요. 권홍섭 대리님, 네? Y솔이 좀 고민스러워요. 소우필터 믿고 가는데 왜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안 오죠? 5G 관련된 섹터들 위주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나 남북경협지구로 수급이 몰리면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별적으로 먼저 제시한 가격대인 18,000원 정도를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좀 길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하반기 정도로 갈수록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와이솔이 한번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일 빠르게 팔게 되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게 된다면 와이솔을 좀 먼저 빼서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중기적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상하네요. 하지만 일단 와이솔 만약에 포트를 정비해야 된다면 이걸 팔아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6% 정도 손실.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와이솔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와이솔 저희 이렇게 통신장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날. 와이솔이 사실 소우 필터가 스마트폰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 스마트폰 쪽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5G 올라가면 또 함께 올라가겠죠. 지금 사실 조정폭이 크지 않거든요. 네. 크지 않고 추세를 보면 글쎄요,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그냥 이거 횡보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걱정은 안 하는데 저희 PD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매일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이 종목 수익 지금 어떤가? 민혁 씨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자꾸 높을 때 가격을 사는 것 같다. 막 저를 드들 볶으시는데 제가 꼭 수익 내고 PD님한테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과 포트에 대한 언급을 살짝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의 종목 곧장 이어서 확인하고요. 시간 허락한다면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종목 아난티 그리고 멀티캠퍼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에코마케팅 원익큐브입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아난티가요, 박 차장님. 네. 오늘 18% 아까 지금 19% 오르고 있네요. 11,450원. 와우. 박 차장님의 아난티라니. 뭔가 오늘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헤어스타일도 바뀌셨고 뭔가 각오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심각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제 보니까 주가가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준비를 했는데 장중에 또 많이 튀어버리네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신 걸 보고 야 진짜 이제 조만간 통일이 뭐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야 육로로 백두산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점심 때 백두산에 계셨는데 저녁에 여기 동대문 프레스센터에서 또 기자회견 하신 거 보고 정말 가깝구나. 가깝죠. 그러면서 했었던 것이 동서간에 철도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성공단 그거 재개하겠다. 그거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개성공단. 뭐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통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싸다.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중국, 맞아요. 베트남 이런 데 가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데 말이 통하고 일을 시킬 때 편안한데 인건비가 그렇게 싸다는 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그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90% 이상이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주에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남북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 현대 쪽에도 굉장히 좋지만 아난티는 실제로 금강산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서울 아난티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아난티 리조트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난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난티는 최근에 회계 규정 같은 걸 이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 리조트 사용하는 운용 그 비용 그러니까 그 받는 수익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등기제로 바꾸게 됐죠. 그러면 이 회원권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처럼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면 거기서 매출이 확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처럼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리조트를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아난티 코브 이게
완공에서 분양에 들어갔거든요. 성공적인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익이 좀 안 좋았던 것은 그렇게 리조트 분양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늘어나요. 거기에 뭐 리조트 그처럼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비가 처음에 초반에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이게 안정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 신규 프로젝트 2대 주주가 중국인이거든요. 중국 유한공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창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올 때 그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리조트 개발 돈 되겠다. 우리 중국 자국민들이 많이 가니까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라고 하면 리조트 중에 거의 최고잖아요. 그래서 2대 주주 투자를 했고요. 사드 관련된 위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인들의 투자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 프로젝트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면 과거의 고점이 한 지금 이 정도보다 조금 높거든요. 맞아요. 12,700원 정도.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회계 관련된 그 뭐 지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분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실적은 아마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남북 경협 이제 제외하고라도 그런 모멘텀을 조금 등에 업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요.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고 19% 이상. 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글쎄요. 어제 제가 오후에 하면서 몇 개 종목 보면서 야 요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뭐 개인 메일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네요. 좀 뭐 아쉽습니다. 근데 모양 참 잘 만들어놨어요. 차트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난티 8,000원대 살려다 무서워서 안 샀더니 카라님이 본인이 정말 똥손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8,000원대면 와 그러네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권홍섭 대리님. 네. 경협주에 대해서 그간 좀 좋은 시선을 많이 주셨어요. 현대엘리베이도 그렇고 오늘 현대엘리베이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9% 이상 급등이네요. 아난티도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볼게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난티는 이미 금강산에서 골프장도 운영도 하고 있고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주와 관련돼서 이제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가 현대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이 지난 그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업권과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 그리고 백두산 관광, 명승지 관광에 대한 사업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5천억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도로와 관련된 철도 이런 부분에서도 대장주도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 개성공단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늘 당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재무 개선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성공단이 과거에 그 재개되기까지 한 3년여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접근을 하셔보는 것도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요. 아난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10월 유엔 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들어봤고요. 에드워드 박님이 대명 코퍼레이션도 오르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난티가 튀니까 이것도 튀네요. 오늘 6% 올라가고 있는 대명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요. 아난티 네. 매력적이긴 하네요. 요즘에 막 들리는 얘기가 온통 남북 얘기다 보니까 더욱더 좀 관심은 가는 것 같아요. 옆에다 살짝 밀어놓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에코마케팅. 네. 박 차장님 말씀하셨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채팅창에도 그간 이야기를 언급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에코마케팅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타이밍 굿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동반해서 또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그간 이제 조금 쉬어가는 장세에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그 주요 사업 분야로서는 이제
뭐 서치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쪽이 있는데 뭐 페이스북 DR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활용이 많은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큰 미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마케팅의 이제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로는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15년의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타겟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저도 이제 가끔가다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 뭐 어디 들어가면은 제가 옛날에 뭐 봤던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회사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타 광고 대행사보다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2017년 기준에는 뭐 1인당 1.7억 원의 수익률을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3개년도 평균에서 42.1%를 상당 부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제조업이나 판관비에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회사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018년 컨센서스가 지금 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은 150억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흐름이 이제 1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평이 밀집이 되고 이평선이 이격도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평선, 5일선, 10일선이 이격도가 더 높아진다면 과매수 구간으로서 그때 한번 적절히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야 될 텐데 그 가격대가 아마 한 16,700원, 17,000원 정도대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릴 만한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손절가로 가게 된다면 좀 짧게 12,800원이나 12,300원 정도 그런 가격적인 대응을 가지고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얘기를 해주셨어요. 디지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물고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광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한동안 흐름이 참 좋았었다가 올해 들어서 흐름이 딱하니 꺾여버린 종목입니다. 혹시 나스미디어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뭐 어떤 광고 대행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재무 분석을 보면 컨센서스가 하향이 됐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획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광고 계약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저가를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일봉 흐름상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시점은 권장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3분기 실적을 또 봐야겠죠.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하거나 그리고 약간 좀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한 언급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에코마케팅 박 차장님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방금 도리도리 하신 거예요? 뭐 제가 할 얘기들이 뭐 다 이렇게 나와서 네. 뭐 크게 이야기할 거는 많이 없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타이밍을 좀 잡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건데 네. 일단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며칠 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또 많이 빠지다가 또 올라갈 땐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참 민첩하고 예민하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글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긴 양봉 거래 터지면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어닝 시즌에 기대를 좀 많이 이제 걸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추석 끝나고는 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돌입하거든요. 네. 추석 끝나고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 차장님 보시기에 뭐 아난테 에코마케팅 무언가를 담는다면 오늘 제포트에서
늘 제일 힘든데 제일 뻔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 보이네. Y솔 빼야죠. Y솔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빠진 Y솔을 저는 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뺀다면요? 네. 참 고민스러워요. 포트에 한 30종목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Y솔. 네,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고민을 더 하면서 다음 종목 얘기로 곧장 이어갈게요. 멀티캠퍼스도 사실 저희 3번이나 얘기했어요, 박 차장님. 그죠? 그런데 3번이나 했었나요? 네, 3번째예요, 오늘이. 근데 뭐 이제 주식이 좀 빠져서 잘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서 어제 삼성그룹이요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이제 끊었는데 삼성전기가 네. 삼성물산, 삼성화재가 삼성물산 지분을 팔면서 멀티캠퍼스 사실 이 뭐 순환출자나 이런데 뭐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지배구조의 제일 말단에 있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압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순환출자 구조 다 끊기고 오늘 SDS는 좀 많이 빠지지만 불확실성이 저는 한 가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교육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삼성 SDS가 물류 쪽을 담당하죠. 물류 쪽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그 대주주 그 밑에 있는 멀티캠퍼스가 교육 쪽을 담당을 합니다. 크레드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이제 크레드랑 연결을 해서 네. 교육 사업을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교육을 아웃소싱을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요. 주 52시간이 되면 사실 남는 시간 노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세상이 어느 세대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도태되면 회사에서 잘리는데 공부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멀티 캠퍼스의 중요도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그룹의 외주 업무들, 뭐 삼성화재, 이 FC들 교육이라든지 삼성생명 FC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까지 지금 뭐 영어 교육은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탭스를 멀티캠퍼스가 작년부터 인수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외국어 교육, 오픽스라는 뭐 임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다음에 시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요. 교육 BPO 사업 뭐 이런 쪽 담당을 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견조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 최근에 조정 21선에서 지지하고 이틀 뭐 좀 하락이 멈췄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눌림목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멀티 캠퍼스를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께서는 공부하셔요? 일하시면서? 그럼 해야죠. 저희도 어떤 거 하셔요? 저희는 이제 1년에 10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저번 2달 전인가요? 프로그래밍 파이썬이라고 그거 교육 들었다가 정말 좌절을 했죠. 이래서 프로그램 교육은 젊었을 때 코딩 교육은 젊었을 때 해야 되는구나. 요즘 뭐 코딩은 필수다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전혀 자주 접해봐야죠. 자주 접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멀티 캠퍼스 이런 쪽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대리님도 뭔가 회사에서 그런 이수해야 되는 게 있으세요? 예, 뭐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통신 안보 뭐 보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자격증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뭐 외환 관리업 뭐 이런 것들, 하시는구나. 예, 네. 금융 자격증들도 이제 준비를 하게끔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일단 뭐 교육주에 관련된 흐름들은 상당 부분 괜찮습니다. 뭐 일단 멀티캠퍼스가 주도적으로 교육주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첨단 러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메가 스터디는 조금 그 무상증자 때문에 조금 하락은 하지만 교육주 대장주로서 멀티캠퍼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상으로도 120선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티 캠퍼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난티, 에코마케팅, 멀티캠퍼스 다 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멀티캠퍼스까지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토익 얘기를 갑자기 채팅창에 하고 계시네요. 토익 시험 보러 다녔다. 과거에 매월 봤다. 일본어 능력 시험도 봤다. 웅진 싱크빅은요? 이런 또 질문도 들어오시고요. 일단 종목 얘기를 곧장 이어갈게요. 권홍섭 대리님 원익큐브. 네. 저희 원익 들어가는 것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원익 IPS도 했었고 원익 모티리얼즈도 얘기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원익 큐브는 이제 두 번째로 들고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간 이제 그 상당 부분 고점 징후를 나타내고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웨이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 그에 응당해서 삼성전자 또한 폴더블 폰 출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삼성 폴더블 폰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중국 업체에다가 이런 폴더블 폰 소재에 대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망이고 기대감으로서 이제 올라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기가 확정이 된다면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진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일단 폴더블 폰의 OLED 핵심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이 따로고요, 나노 와이어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와이어 관련돼서는 한 20나노급의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는 좀 유일하게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전도성 고분자라는 분자량이 큰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전류가 비교적 잘 통하는 것으로 휘어지고 가벼운 특징 때문에 OLED, 태양전지 이런 각종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이런 그 광전자 소자가 뭐 이렇게 은나노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뭐 이제 투명도라든지 그런 휘어지는 부분에서는 전달률이 가장 높은데요. 다만 우리가 맨날 우려하는 것이 금값보다는 7배가 비싸다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시점에서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개화가 된다라는 좀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일단 그 개화 시기에 맞춰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큐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익 IPS에 대한 지적이 또 올라오네요. 원익 IPS 아픈 기억. 네, 저희 손절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원익 IPS 저 살 때 같이 사셨다가 아직 매도 못하고 있다라는 분도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원익 IPS가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뭐 비롯해서 이렇게 아쉬운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원익 IPS는 뭐 지금 보니까 제가 손절을 하긴 했지만 잘 팔았었네요, 박 차장님. 그럼요. 그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판다. 들어가자. 그런데 사실 그건 안 맞는 거죠. 그건 뭐 그냥 기억에 뇌리에 좀 더 강하게 박히는 게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어서 맞아요. 그러는 거고. 근데 사실 좀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지금 마이크론이 오늘 하이닉스 빠지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으로도 뭐 빠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눈높이를 조금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뭐 한 2주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금 이르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나 IR을 통해서 우리 반도체 공장 어떻게 증설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런 움직임, 뭐 뉴스를 한번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전저점 계속 깨고 내려가는데 무조건 들고 있는다?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저점 깨고 내려갈 때는 한 단계 좀 조심을 위험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보고요. 오늘 이 네 종목을 쭉 듣고 났는데요. 권 대리님, 제가 어떤 종목을 담고 싶어 할까요, 지금? 어니큐브요. 어니큐브요? 박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새 권 대리가 굉장히 잘 맞아요. 소위 말해 작두를 탄다라고 하죠. 잘 맞으니까 원유큐브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양새가 한번 급등하고 나서 밀리지 않는 애들은 꼭 한번 사고 치더라고요. 횡보 딱 하면서 자리 딱 잡고 매물 소화하는 애들은 네. 사고 한 번씩 좀 치더라고요. 요새 뭐 그 만화 업체 뭐죠? 대원 DNC 미디어 미디어, 뭐 네. 그것도 뭐 그런 패턴이었고 녹십자 셀도 뭐 그런 뭐 패턴이었고 요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너무 고민되네요. 포트가 근데 왜 와이소를 못 빼겠죠? 팔고 싶지 않아요. 5G 종목에 이제 와서 제가 집착을 좀 미리 좀 집착을 해볼 걸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네요. 담고는 싶은데 신대양돼지 추매하시라는 분 어제 했잖아요. 네. 피디님은 또 저를 압박하는 음악을 내보내고 계시고요. 도와주세요, 권 대리님. 예, 뭐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참 다양한 그 섹터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종목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줘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앵커님의 안목으로 한번 잘 결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보시라고 에드워드 박님. 금요일에만 제가 엄마가 사지 말라 그랬다는 이유로 매번 금요일마다 에드워드 박님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고민스럽네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잠시 고민할 시간을 좀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공을 넘기고 있죠, 지금. 박 차장님, 네. 요즘에 제가 좀 이것도 아쉬운 건데 그 시스템 정보, 시스템 통합 이런 쪽 업체들 있잖아요. 롯데정보통신, 삼성 STS, 포스코 ICT 각 그룹사별로 하나씩 갖고 있는 이 업체들 중에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꽤나 오래. 롯데정보통신이 참 잘 가더라고요. 물론 오늘장에서는 좀 떨어지는데요. 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이 포스코 ICT 이들 업체 내에서 좀 경쟁력 있는 걸 솎아낸다면 어떤 회사일까 좀 고민되거든요. 혹시 뭐 평소에 의견 있으셨었는지. 신세계 IC가 사실 신세계 그룹에서 그렇죠, 맞죠. 신세계 뭐 좀 IC. 강하게 이제 밀어주겠다.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업체들의 그 뭐죠?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증설하는 것만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미국 그 업체들, 이 시스템 SI 하는 업체들이 자기네 회사의 서버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어요. 클라우드 좀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내 사진 올리기 조금 찝찝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무턱대고 구글이나 아마존을 다 의존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설비 투자를 강화할 건데 그러면 그룹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SI 업체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전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 꽤 오래 횡보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네. 롯데정보통신 같은 종목들도 신규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서 맞아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포스코 ICT 이런 쪽들도 사실 포스코가 투자를 해서 자동화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심에 설 그런 업체다. 여기다가 2차 전지 뭐 그 전기차 관련 충전소 뭐 이런 것들 뭐 이슈도 겹쳐 있기 때문에 대그룹시장 SI 업체들 다 좋아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세계 INC 정도
정말 큰 업체는 삼성 SDS. 그쵸. 삼성 SDS가 오늘 빠질 수 삼성 없겠죠. SDS가 5% 빠지고 뭐 어제 3% 밀리고 이러니까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크게 본다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가 네이버와 함께 삼성 SDS거든요. 4차 산업하면 이제 그쪽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권 대리님도 이쪽에 의견 있으셔요? 네,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자면 삼성 SDS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런 순환고리 출자에 따른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수급 동향도 보자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향후에 가장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추세상으로서도 이제 27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가 이제 한 42만 9,500원에 2014년에 상장이 돼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 그 과거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여지가 크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오늘 시점에서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떨어지고 내일 3일째에 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일째까지는 원래는 이제 첫날에 투매는 동참을 하고 이틀째는 관망하다가 3일째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금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뭐 거의 지금 뭐 조금 그런 그 가이드 컨센서스 보시면요. 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은 9조 2천억 원에서 올해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7천억에서 8,800억 정도로 이런 그 추세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귀한 이야기 속에 저는 어느덧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요 제 포트에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실컷 고민하고 결정은 내리지 않았는데 신대항제지 매중 케어랩스 최근에 포트에서 변화가 있었던 종목인데 뭐 하루 이틀 돼가지고 포트 변경하는 거 지양하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추석 이후에 한 주간만 더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솔 느낌이 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원익큐브 관심이 갔었고 아난티도 솔깃했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포트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권홍섭 대리님 작두 타셨다면 케어랩스, 뭐 와이솔, 권주임님 종목이니까 이 종목으로도 저희 한번 작두 타볼 수 있는 거고요. 박 차장님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 많이 냈었으니까 있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보단 지금 있는 포트에 조금 관심을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을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에요. 박 차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뭐 두 분 다 좀 일요일 날 KTX로 내려갑니다. 일요일 날. 네. KTX 토요일. 잘 끊으셨네요. 토요일 하루 쉬고 추석 때 쉬는 거지만 일요일 날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권 대리님은요? 저희는 큰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일찍 서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서 이제 추석에 어울리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다시 한번 좀 기운을 차려서 새로운 종목 발굴을 위해서 조금 휴식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막 이렇게 기운 차려서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신다고 막 이러시는데 박 차장님 가서 잘 쉬다 오겠습니다. 저는 그냥 쉴 거예요. 쉴 때 쉴 줄 알아야 다시 재충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거 본다고 추석 때 뭐 물론 이제 권 대리님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추석 때 그거 본다고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때 뭐 여행 갈 때도 그런 추석 때 본다고 대응할 수 있어요? 선물 매도할 거예요?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한다는 거죠. 그때 매매를 한다는 게. 제가 화요일 날 오니까요. 수요일 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저희 방송 참 두 분에게도 많은 부담을 지워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추석 명절만큼 좀 편안하게 쉬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해피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